살아보니 알게 되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 나이 들어 깨닫는 가장 슬프면서도 편안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가까이 둘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멀어지는지, 그 마음의 구조는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있으면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또한 말과 행동이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들의 징후, 나이 들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거리두기의 지혜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멀어지는 것도 때로는 서로를 위한 배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1.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와 인간 마음의 구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참 묘한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매일 연락하던 사이가 어느 순간 한 달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억지로 멀어진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저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우리는 흔히 인연이 닿았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인간 마음의 깊은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같은 높이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서로의 생각이 비슷하고 관심사가 겹치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맞을 때 우리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 물길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한 사람은 산으로 흐르고 다른 사람은 바다로 흐르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삶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뿐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멀어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연락이 뜸해졌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게 된 걸까 하며 혼자 속앓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때로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관계의 계절성이라고 부릅니다. 봄에 만난 인연이 있고 여름에 깊어지는 관계가 있으며 가을에 정리되는 사이가 있고 겨울에 따뜻하게 남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관계를 사계절 내내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짧고 강렬하게 타오르다 쓰러지고 어떤 관계는 은은하게 오래 지속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관계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넓은 인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건 사람의 수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나눈 마음의 깊이라는 것을요. 100명이 아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보며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일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 얻게 되는 관계에 대한 지혜입니다. 2. 함께 있으면 지치게 만드는 사람의 특징.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피곤해집니다. 특별히 다툰 것도 아니고 불편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빨아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대화의 중심이 언제나 자기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만나면 자신의 이야기만 쏟아냅니다. 얼마나 힘든지,
누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방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꺼내려 하면 금방 자기 이야기로 돌려버립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 말하는 사람과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끊임없는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상황을 최악으로 해석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도 그래봤자 별거 아니야. 곧 문제가 생길 거야 라며 찬물을 끼얹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제안하면 안 될 거야. 해봤자 소용없어라며 먼저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처음에는 밝았던 마음도 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직장에서 일이 안 풀리면 상사 탓, 동료 탓을 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상대방만 탓합니다. 자신은 항상 피해자이고 세상은 자신에게만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게 되는 느낌이 듭니다. 네 번째는 경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영역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거나 사적인 질문을 서슴없이 던지거나 원하지 않는 조언을 강요합니다. 나는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숨 쉴 공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어제는 천사처럼 다정하다가 오늘은 악마처럼 차갑습니다. 기분에 따라 태도가 180도 달라지기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은 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떨까? 지금 이 말을 해도 될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관계는 편안함이 아니라 긴장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3. 말과 행동이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의 징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왜 행동은 다를까?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는 아름다운 말을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 말과 전혀 다릅니다. 처음에는 그 모순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첫 번째 징후는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꼭 연락할게,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언제 한번 놀러 가자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면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약속은 그저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한 말일 뿐이라는 것을요. 두 번째 징후는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비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말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저번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라고 물으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 라며 능숙하게 빠져나갑니다.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말로는 관심을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무관심하다는 점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든 일 없어? 라고 물어보지만 정작 대답을 듣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질문일 뿐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말은 오가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 느낌입니다.
네 번째 징후는 칭찬과 비판이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참 착하긴 한데 좀 순진한 것 같아. 능력은 있는데. 요령이 없어처럼 칭찬하는 듯 하면서 깎아내립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묘합니다. 칭찬받은 건지 비난받은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는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립니다. 다섯 번째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런 적 없는데? 너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라며 자신의 말을 부정합니다. 분명히 했던 말인데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거나 그렇게 말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변명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런 징후들을 더 빨리 알아챕니다. 그리고 말보다 행동을 보는 법을 배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진심은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마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삶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4. 나이 들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 첫 번째, 자신의 성장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남의 발전은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전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도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거나 취미를 찾았다거나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면 불편해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변했어라며 불만을 표시합니다. 함께 성장하려 하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앞으로 흐르는데 그들만 과거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대화가 아니라 설득만 하려는 사람, 다른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하기 힘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에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웁니다. 같은 상황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고 그 모든 감정이 다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믿습니다. 상대방의 경험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단정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입니다. 한쪽만 계속 주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하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뭔가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위로받고 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힘들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늦게 합니다. 이런 일방적인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더 귀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과거의 실수를 계속 들춰내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후회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고치려 노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나도 그 실수를 잊지 않습니다. 조금만 의견이 엇갈리면 너 그때 그랬잖아 라며 옛날 일을 끄집어냅니다. 사과를 받아들인 척하면서도 마음속에 상처를 곰게 만드는 사람, 그 상처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 있어도 편안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편안함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도 괜찮고, 잘난 척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쉽게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 후회가 남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이 5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배우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거리두기의 지혜.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함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거리두기를 차갑고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것,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건강한 거리두기는 나를 지키면서 동시에 상대방도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거리두기의 첫 번째 지혜는 모든 관계를 똑같이 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해야 하고 똑같이 시간을 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고 또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관심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에너지의 현명한 분배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거리두기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연락을 덜 하는지, 왜 만남을 피하는지 길게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좀 바빠서 시간이 안 맞네라는 간단한 말로 충분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조용히 할 수 있습니다. 큰 싸움이나 선언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부드러운 작별입니다. 세 번째는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면서 우리는 종종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억지로 함께 있으면 결국 더 큰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혜는 거리두기도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거리를 둡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 상처를 주기 쉽고 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붙어 있지 않아도 마음은 이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와 마음의 거리는 다릅니다. 다섯 번째는 거리두기 후에 찾아오는 평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뜸해진 사람을 생각하며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나를 위한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을요. 이 평화를 느낄 때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불손하고 멀리 하기엔 원망스럽다. 모든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해치지 않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거리두기의 본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적은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질 좋은 관계 몇 개가 수십 개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우리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듭니다. 거리두기는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관계를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때로 슬픈 일입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르고
좋았던 순간들이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성장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필요한 것들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도 재배치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가까이 두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함께 있어도 편안하지 않은 사람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돌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은 소중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멀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좋았던 기억은 간직하고 배운 것들에 감사하며 이제는 각자의 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렇게 보낸 자리에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적은 것에서 더 큰 만족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보다 진심 어린 한 사람, 화려한 모임보다 편안한 대화, 복잡한 관계보다 단순하고 깊은 유대. 이것이 세월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관계의 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관계를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멀어지는 것도 때로는 서로를 위한 배려라는 것,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른 누구를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모든 관계는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고, 함께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